등기부 믿고 집 샀는데 집을 경매로 뺏겼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이게 최근에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 사연은 좀 오래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믿고 집 샀는데 2억 빌라를 날렸어요. 네, 근저당권 안 잡혀 있는 깔끔한 빌라를 매매한 40대 분이신데 집주인이 문서를 위조해. 집주인이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등본을 세탁해 놨는데 그래가지고 경매를 당한 사연입니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연인 거죠. 앉아서 집이 날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게 이제 뭐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뭐 옛날 사연인데 이제 완전히 집을 뺏기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대한 간소화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선 A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이 이제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빌라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빌라가 맨날 이 화곡동, 강서구가 맨날 빌라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갭투기가 뭐 500채를 했네 뭐 이런 것들이 이 화곡동 쪽에 나오는 이유가 이 빌라촌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빌라가 가장 많은 동네고요. 그리고 빌라들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60년대부터 빌라가 많이 지어가지고 웬만한 빌라들 뭐 저가들은 거의 이쪽에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그런 거예요. 아,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또 2호선도 있고 괜찮잖아요. 여건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집을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 거죠. 등기부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등기부 대출이 없어. 깨끗한 빌라입니다. 중개사분도 등기부 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깔끔해. 그리고 그냥 주인이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B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셨나 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전 주인이 매도자가 서류를 위조했어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 은행들 뭐 서류 이게 근저당을 말소하려면 말소 서류가 필요한데 이거를 우선 서류 위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뭐 법무사 관련된 분인가? 뭐 이런 좀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쨌든 서류를 위조하셨대. 그래가지고 등기소에다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는 서류를 딱 보고 아 문제가 없구나. 대출 다 상환하셨구나 하고 대출을 지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빌라가 됐지만 실제로 대출이 남아 있었던 거죠. 1억 4천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등기부에서는 지워준 거예요. 그런데 A분이 등기부를 봤더니 깨끗한 거죠.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 당연히 A씨는 등기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등기부를 믿지 뭘 믿어.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은행이 같은 은행이에요. 자, 이 대출을 원래 해준 은행이 B은행인데 이 A씨도 또 B은행 가서 대출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 B은행은 같은 물건에 대출을 2번 해줍니다. 이 B은행이 자기 은행이 자기 그 빌라에다 대출을 해줬는데 자기도 등기부만 본 거예요. 봤는데 대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해주면 되겠다 해서 서류를 올렸는데 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빌라에 대출이 2번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B은행에서 확인을 했겠죠? 쭉 확인하는데 야 여기 빌라에 1억 4천 이거 뭐냐 이거? 이자도 안 나오고 이거 뭐하고 있어? 이거 확인 좀 해봐. 그랬더니 그거 누가 팔았나 봐요. 아 그래? 그럼 누가 샀는데? A라는 분이 샀네요.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대출 승계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상환하라고 그래.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A분은 지금 미치겠는 거죠. 아니 내가 대출을 받았지만 또 하필 같은 은행이에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지워진 것도 억울하고 사기죠. 이건 사문서 위조니까.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하필 또 같은 은행인데 아니 니네 은행이 니네가 대출한 걸 왜 그걸 확인을 안 하냐. 이런 억울함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아, 고객님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소송 들어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A분은 못 갚겠다. 근데 갚아라. 왜냐면 네가 승계한 거 아니냐. 이걸로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겁니다. 사기를 통해서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어쨌든 지워졌지만 그 대출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갚아라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못 갚겠죠, 당연히. 대출을 2번 받았는데 집값보다 대출 금액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경매를 당한 사연입니다. 그러면 그 사기꾼 C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행방불명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산도 없으시겠죠.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를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B은행이 이제 여기서는 좀 약간 그 도의적으로라거나 아니면은 좀 일반 국민 정서상 빡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변호사비를 청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회사니까 당연히 승소했으면 야 변호사비 받아 라고 하겠지만 이
이 임원의 선택이 사실 일반 국민 정서상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4,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억울하고 잘 어떻게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00만 원 3번 해가지고 4,800만 원을 또 빚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갚아야 되죠. 경매 당했죠. 집 날라갔죠. 변호사비까지 청구당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은행이니까 아마 뭐 급여도 막 차압 들어오고 통장 막 압류 들어오고 막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 A씨는 이제 뭘 해야 되냐? C한테 돈을 받으라는 거야. 이게 결말입니다. C 행방불명의 재산불명. 그리고 B은행은 그냥 상환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끝. 그냥 결론은 그냥 C한테 받아라. 자, 우선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 크게 2가지 정도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선 여기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등기부 말소를 왜 해주냐? 사기이잖아 이거는. 사문서 위조잖아 위조. 아니 위조를 믿고 말소를 해주는 게 말이 되냐? 공무원이. 아니 이런 거면 이걸 이제 앞으로 내가 집을 어떻게 사? 이런 아마 걱정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의 이 등기부 등본은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는 게 아주 오래된 그냥 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장단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공시력은 뭐냐면 자, 우리 뭐 이러이러한 거를 뭐 게시판에 공시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알려준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 집은 소유자가 누구고 뭐 대출이 있었는데 지워졌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서류상 알려줍니다. 근데 공신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내용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 이제 등기부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컨트롤한다. 여기 내용이 확인된 거다라는 거지만 책임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등기소는 그냥 받아줍니다. 등기소는 그냥 수동적인 곳이에요. 왔어? 서류 검토합니다. 이거 문제 있네요. 다시 가져오세요. 문제 없네요. 자, 그러면은 말소. 거꾸로 근저당 설정.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답답하시죠? 저는 더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4년 전에 올렸고 조회수 54만에 나온 겁니다. 똑같죠? 등기부 등본 믿고 샀다가 집을 뺏긴 사연 1부, 2부 이렇게 해서 이미 제가 4년 전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의 일이 있고 이 4년 전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한 10몇 년 전, 20년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은 있어 왔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바꾼 거야.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아마 앞으로도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아니 등기부에 공신력을 그럼 인정을 하라. 이거를 해줘라. 정부가 좀 이거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등기부만 믿고 살 테니까 책임은 다 정부가 져. 국가가 져. 라고 이렇게 하면 심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국가가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신력 있는 국가가 몇 국가가 있는데 얘네들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막 실사도 나가고요. 은행도 막 확인을 하고요. 은행 직원들도 막 뭐 신분 확인도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엄청 걸려요. 우리나라는 어떤 걸 좋아해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집 하나 사는데 한 3주에서 한 달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이 소유권 이전되는데 한 달 반 걸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 화가 나서 못 참을 겁니다. 공신력 다 없애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공무원들이 한 땀 한 땀 집을 가가지고 확인하고 누구 사세요? 신분증 확인하고 너 언제부터 살았어요? 너 이거 위조 아니야? 하면서 막 따져봐야 돼. 그리고 막 은행에서도 또 막 그거 확인해야 되죠. 막 서류를 뛸 게 이제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는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두 번째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이제 이거죠. 은행에 이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은행이 또 같은 은행이야. 그럼 최소한 니네는 이런 것도 관리 안 하니? 라는 그 답답함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너네 대출은 확인은 한번 해봤어야지. 이것만 했어도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분노.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문제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잘못한 것도 맞죠.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냐? 이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은행이 하필 같았어요. 두 개가. 근데 만약에 은행이 달랐으면 그럼 달랐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달랐으면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또 개인이 근저당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은행이 근저당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나눠져 있었다면 개인이 누가 빌려줘서 근저당을 잡아놨는데 그거를 몰래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말소시켜놓고 은행이 빌려줬으면 그럼 은행 책임인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은행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잘못은 했죠. 니네가 좀 챙기지라는 건 맞지만 은행만의 탓은 아니다. 그럼 뭐냐?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얘예요. 문제의 본질은 얘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 자, 매수자나 매도자나 은행은 뭐 지금 엄청난 대기업이니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다 개인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사인이죠. 공인이 아니고 그냥 사인 간의 거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책임이라고 무조건 할 수도 없고, 그럼 은행 직원이 책임져라, 네가 뭐 2억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긴다. 결국에 본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냥 개인끼리, 야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누가 돈 떼인 사람 있으면 소송해서 받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사실 세금 쓰는 거잖아요. 세금 걷고 하는 게, 요런 문제들이 생기면 요거를 국가가 좀 해결을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라라고 세금을 걷는 건데, 여기다 안 쓴다. 자, 등기부등본 믿고 샀다가 집 날린 사연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계속. 자,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 생기긴 생기는데 뉴스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이 안타깝게도 아주 매일매일 반복되고 흔한 일들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뉴스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확률 낮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막 사망하고 부상당하지만 그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특이하거나 막 일가족이 막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 아주 확률 낮은 일이 막 생길 때나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등본 때문에 이 공신력이 없어서 생기는 어떤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 확률이 대단히 낮아서, 이 낮은 확률을 아예 제로로 만듭시다라고 하기에는 사회적인 그 비용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뭐냐?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가끔씩 생길 겁니다. 공신력 인정 안 하면요. 대신에 일 처리가 빠르니까 우리가 우선은 그냥 빨리 가자 이거죠. 효율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가가 배상하면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우리가 일 처리를 좀 깔끔하게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어쩔 수 없이 생긴 사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줄게. 근데 다만 다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핸드폰 보험 같은 것도 자기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0만 원, 100만 원, 많으면 뭐 한 200만 원 정도 하죠. 그 정도로 그냥 자기 부담금 상한선을 딱 잡아놓고 그건 네가 내라.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받아볼게. 소송을 우리가 할게. 라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돈을 못 받아낼 확률도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작정하고 사기치는 걸 어떻게 받아내? 못 받아낼 수도 있지만 또 받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소송해봐야 되는 거고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돈을 못 받아냈다. 그러면 그냥 국민 세금으로 나눠내는 거죠. 한 사람한테 2억 내라?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만 5천만 명한테 2억 내라? 뭐 이런 일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한 명이 뭐 몇백 원 내는 수준이겠죠. 그냥 우리 그냥 세금으로 이 정도 내는 거는 괜찮다. 이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나갈 만한 아주 사소한 건데, 이게 특정 개인한테는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민간에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이걸 광고하는 게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 보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매매 대금을 뭐 전액 보장하고요. 등기 수수료도 뭐 할인해 주고요. 혹시나 뭐 등기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무조건 보장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보험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을 뭐 국가가 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국가가 아예 그냥 국유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우리 공공기관이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제공하는 거죠. 아니 뭐 등기소에서 수수료 조금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가 확률이 워낙 낮은데 내가 집 살 때마다 이거 보험료 낸다? 그리고 맨날 이거 신경 쓰고 또 거기 가서 보험 계약하고 이거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국가가 깔끔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해줘. 안 해주니까 참 답답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더욱더 속상한 거죠. 자, 뭐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믿고 거래하다 집 잃었습니다 하는데, 보세요. 자, 지난 5월에 올라온 거, 2016년에 사기 맞은 거, 뭐 2016년에 농민 부부가 땅을 뺏긴 거, 뭐 2012년 뭐 기사 이런 거 찾아보면 2010년에도 있고 뭐 2000년 초중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것만 봐도 그냥 뜨문뜨문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아마 뉴스에 안 나온 건 더 많겠죠. 근데 계속 그냥 이러고 갑니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4년 뒤에 또 영상 또 찍을 거예요. 등기부등본 믿고 집 샀다가 집을 뺏긴 사연 아마 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는 이 사연자분이 그 소송의 어떤 그
진행이 조금 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저딴 판결을 할 수 있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딱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거는 그 소송의 쟁점만 보기 때문에 변호사분하고 좀 여러 명과 상담을 좀 받으셔가지고 분명히 뭐 피해가 있고 또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은행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일부라도 좀 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좀 받으시길 좀 응원은 좀 하는데 이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서 그게 더 걱정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요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꼭 공론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저도 막 영상을 계속 찍지만 항상 그때뿐이더라. 그리고 정치인들은 아무 관심 없더라.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참 씁쓸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가 저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소사항 전부를 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뗄 때 유효사항만 떼는 게 있고요. 말소 내용을 전부 떼는 그 버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버튼인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90%가 넘으실 텐데 유효사항은 말소된 거는 빼고 살아있는 것만 깔끔하게 떼는 거고 말소사항 전부를 확인하시면은 옛날 이 등기부등본이 생길 때부터 쫙 이력이 전부가 뜹니다. 근데 그 최근에 뭐 말소된 것들을 한 땀 한 땀 확인하셔야 돼요. 한 땀 한 땀. 은행에 전화해야 돼. 그 지점에 전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점에서 알려줄까? 뭐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 그러면 그런 거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아까 말한 그런 이제 민간 보험 같은 거 듣는 겁니다. 민간 보험 같은 거 들어가지고 나는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집을 뭐 몇 번이나 사겠어요. 한 두세 번 사면 많이 살까? 그러면 뭐 많아봐야 50만 원, 100만 원 뭐 이 정도일 텐데 그냥 그거 내고 속 편할랍니다. 라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참 어렵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